예, 안녕하세요. 차트쟁이, 차트를 좋아하는 심플러TV 심사부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호칭을 정해주시기도 하고 자주 불러주시는데,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제가 많이 미진하고 이렇게 전문가스럽지도 않은 부분도 많은데,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제가. 그리고 미진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올라간 종목 또 뭐 뒷북치기도 잘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 한 가지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 저보다 많은 분들께서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또 손실을 최소화하길 원할 뿐이고 또 제가 가진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 그 차트를 남들보다 좀 뭐 디테일하게 잘 본다. 예, 그 하나만으로도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복잡함을 가능한 심플하게 보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의 어떤 경험과 내공을 숨김없이 좀 남기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꼭 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 여담으로 더하면 참 좀 약간의 좀 비속어 좀 이렇게 안 좋은 말 좀 섞고 싶어요. 뭐냐면 네. 더럽게 안 가죠. 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더럽게 잘 가죠. 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 참 잘 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럽게 안 가고 참 그런 장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예, 그런 부분을 너무 속상해하거나 또 너무 기뻐하거나 뭐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종목이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시간과 기회가 때가 주어진다고 보면 내가 가진 종목도 언젠가는 비상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또 여유가 필요할 부분이고 그리고 급등한 종목이 보이면 하루하루 기쁨에 도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잘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도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기억나시죠? SK. 네. 제가 한번 거론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손절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이때 손절한 분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지나니까 또 SK가 치고 올라와요. 바닥을 딛고 21선 돌파를 하고 또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만들어지면서 한 달간의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SK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이고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지금 어떤 사업의 확장, 어떤 매출의 다변화,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리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뒷받침을 가지고 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친환경, 수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SK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뭐 말했던 기억나시죠? 네. 삼성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상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비상하게 내려왔어요. 네, 참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저도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반년이 지나니까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를 다른 컨트롤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기법적으로 꼭 봐야 될 게 무엇이라고 보이세요? 차트 중에 5일선인가요? 21선? 그 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중장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721선입니다. 맞습니다. 네. 721선을 돌파하면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량주를 언제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기다렸다가 그러면 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네. 네, 추세를 우하향 추세를 상단으로 돌파를 할 때 21선 돌파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죠? 수급이 뒷받침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한 달간의 순매수 기조가 탄탄할 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가 바닥에서 어디까지 갈래라고 위로 쳐다보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을 저는 만리장성 721선을 확장을 시켜서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7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를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평단가를 줄이는 노력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신기한 흐름인데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SK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721선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의 캔들의 위치와 721선의 위치를 함께 열어봐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량주를 갖고 계신 분들, 성장 가치주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 기조를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또 SK 하이닉스도 지인분이 좀 물어봤는데 차트가 이렇게 있죠. 네. 제가 한 번씩 거론했던 종목인데 여기에 박스권을 이전에 또 체크해 놓은 차트가 어떤 선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스권을 이탈할 때 기억나세요? 네, SK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좀 낙폭이 많이 컸었어요. 크게 내려오고, 그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오늘 급등을 하길래 계속 급등을 하고 있길래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가 공략을 하거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잘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력주를 좋아하고 특히 바이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고, 테마를 돈다고 보면 뭐 자율주행, 다들 아시겠지만 친환경 종목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되게 약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공략을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제가 이전 한번 거론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삼성이 가면, 삼성 가고 난 뒤에 하이닉스는 뒤따라가는데 상승폭은 저는 좀 강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가을이 지나서, 네, 가을이 지나서 분명히 그 말 했어요. 이전 방송 보면 분명히 있어요. 가을이 지나서 SK 하이닉스가 한 번은 비상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였습니다. 네, 이 가격대 86,000원대,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이놈은 한 번은 갈 것이다 라고 했었고, 많이 힘들었던 몇 분 또 구독자분들은 지금은 또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또 이렇게 큰 급등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시 박스권을 그려놨죠. 제가 박스권을 항상 그려놓고 무엇을 체크할까요? 언제 살래요? 언제 사고 싶어요? 이 종목을 막 내려갈 때 살래요? 어떻게 하고, 바닥인지 어떻게 하고 살래요? 네, 바닥이란 거는 저는 이럴 때 잘 못 사요. 잘 몰라요. 그러면 박스권을 갔을 때, 타고 갔을 때 여기 저점에 터치를 하거나 혹은 21선을 돌파를 하거나 이때 살 수 있거든요. 만에 하나, 네, 진짜 갈 것 같으면 여기 상단 박스를 돌파할 때 MACD가 양, 스토캐스틱 양, 그 다음에 순매수 기조가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뜨끈뜨끈한 순매수 동향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함께 봐야 될 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나의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네, 한 개, 두 개를 본 사람이 강할까요? 아니면 세 개, 다섯 개까지 어떤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매물대든 뭐 박스권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봉의 깊이든 또 파동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순환매를 나타내는 패턴이든, 네, 여러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될 게 또 뭐죠? 바닥권을 의미하는 721선을 열어놓고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 721선에서 강하게 브레이킹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못하니까 또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고, 여기 또 두드려 맞고 내려가고 다시 도전,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다시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에서 흐름이 꺼지지 않고, 네, 뭐 매출도 너무 좋으니까 기술력도 좋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을 꼭 챙겨봐 주세요. 네, 정확하게 브레이킹이 나왔습니다. 721선에서. 그래서 우량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 많으신 분, 뭐 억대로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뭐 중소형주를 다 투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량주를 공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죠. 네, 항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엄청납니다. 몇 조짜리야 이게.
야, 그 80조짜리에요, 80조. 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숨고르기가 들어간다. 네. 그리고 그분 잊지 마시고 수익을 또 지금은 좀 챙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개별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좀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동아제약과 국내 의약품 유통회사죠. 용마로지스라는 그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약품이겠죠. 이제 백신, 초저온에서 이제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아 시스템을 제가 이때 한번 도전해서 이제 익절을 했고요.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전 재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에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 거기에 제가 좀 편승한 부분이고 동아 소시오는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자 흐름이 참 탄탄하네요. 네, 오늘도 보면 721선은 또 여기서 또 만들어졌구나. 참 기가 막히죠.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어딜까요? 이까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죠. 지금 재료가 너무 좋은데. 예. 재료가 좋고 일단 매도는 별로네. 네, 일단 개인 세력들이 좀 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 1조 미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시간에 잘 나갔든 뭐 좋은 뉴스가 나왔든 지금 MACD가 박자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가 매도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했는 어떤 비중이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을 터치할 때 매수를 했으면 참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오늘 잘 못 봤어요. 다른 종목을 본다고 뭐 신풍제약도 지금 급등을 하고 또 제일약품도 제일약품이죠. 네, 제일약품도 참 괜찮게 갔는데 다른 종목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놓친 바가 있었다라고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텔레그램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저도 이제 머리가 하나고 눈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예, 이런 거 보이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동아소시오. 그래서 이게 또 탄탄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시간으로 보니까 또 5%대도 상승을 했네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재공략 하신 분은 또 축하의 메시지를 드리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쉽게 안 깨져요. 예, 안 깨지죠. 타고 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터치가 나오고 양봉 만들어 놓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갭상이 나와서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은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우량주의 성격에서 매출도 탄탄한 어떤 기업이고요. 동아소시오홀딩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노엔텍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 쪽 가지고 계시면 되게 많죠. 저도 물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한 부분이 쓰여 있습니다. 나노엔텍은 오늘 장중 또 호재 뉴스가 나왔죠. 코로나 이제 독감 또 동시 진단키트 관련된 어떤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뭐 유럽 인증인가요? 네, 유럽 인증뿐만 아니라 네, 찾아보니까 대용량 백혈구 개수 시스템이라고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FDA 승인을 했다는 소식으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좀 침체권에서 올라가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간다. 그럴 때 거래가 터지는 건 일단 좋지만 분봉을 보고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려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가능한 20에서 30%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보이면 여기에 이평선의 어떤 저항선이죠. 61선과 120선이 탄탄하게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축소를 하거나 또 이제 손절을 여기서 사신 분이라고 하면 조금만 이제 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꼭 나노엔텍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약간 물려있는 종목들 보이죠. 그러면 장중에 호재 뉴스가 한두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조만간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번쩍번쩍할 때 물량을 더 투입해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볍게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 저항선에 근접할 때 비중을 축소한다 혹은 손절한다.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 장중 또 아주 괜찮게 흐름이 나왔죠. 제일약품이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렇게 탄탄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일단 백신
이제 이슈로, 백신 어떤 이슈로 지금 제일약품이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 예, 그리고 5일선을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정고점까지 한 가보자. 그런데 또 위에 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급등주는 5일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특별한 이론도 없고 그냥 가는 놈은 5일선 깨지 전까지 그러니까 들고 가자. 심플하게 그렇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또 보자. 무엇이 있었지? 네. 신풍제약. 신풍이. 와. 제가 이제 주말에도 좀 언급드렸고 제일약품도 제가 주말에 언급드렸던 종목이었고 이제 신풍도 제가 한두 번 언급드렸었죠. 네. 오늘 참 시가부터 확 올려줬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댓글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부터 방송을 찍었으니까 그때부터 함께했던 박땡땡님, 예, 뭐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나요? 뭐 심플러님 하면서 시젠에 물려가지고 30% 이상 또 손실이 났었는데 또 방향을 잘 터내서 신풍제약을 잡아서 모든 손실을 다 이제 메꾸었다라고 다행스럽게 그렇게 또 감사 인사를 줬는데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구독자분께서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하게 대처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손실분을 이제 놓치지 않고 네, 항상 복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종목을 공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드리고요. 일단 다른 분들도 이제 또 손실이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비중을 어떻게 잘 못 될 수가 있겠지만 가지고 나머지 비중을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손실분을 잘 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풍이는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겠죠. 근데 저는 큰 욕심은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적정 비중은 기관에서 지금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죄송합니다. 아닌데. 네. 매수 많이 들어왔는데. 깜짝아. 네. 미안해요. 쪽팔려. 야, 그게 아니라 제가 하긴 했었거든요. 이상하게 나와서. 외국인과 기관이 탄탄하게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저는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전 정고점까지는 그냥 보자. 네. 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추세 여기를 만들어 놨죠. 여기에서 한번 터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아직 지금 21선하고 지금 61선하고 터치가 안 나왔는데, 급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말을 또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잠깐 볼게요. 네, 괜찮은 것 같고. 수급이 너무 괜찮아요. 이게. 신풍이가 수급이 외국인에서 근 한 달간 계속 샀거든요. 네, 사는 금액이 엄청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또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정고점 근처에서는 분봉을 보고 또 일부는 익절이 맞겠지만 또 뭐 작게는 30%, 많게는 50% 비중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이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들고 가보자. 네, 이렇게 또 한 번의 큰 상승의 마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뭐 드라이빙 해보시고요. 또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좀 바쁘게 좀 방송을 좀 남기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좀 고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네, 또 아침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또 급등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거론하다 보니 또 많은 분들에게는 또 혼란의 또 이렇게 메시지가 뭐 전달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부담이 좀 되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봤을 때 제가 어떠한 종목을 이야기할 때 막 급등주를 간다 하더라도 그냥 용기 있게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풍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MACD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지표를 좀 보시고 비교를 해서 그냥 가보자. 그러면 5일선 손절 잡고 그냥 가든지, 네,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봤을 때 정확하게 맥점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그냥 보지 마세요. 네. 신풍이든 제일약품이든 그냥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내 자식만 열어놓고
어떻게 잘 빠져나올지, 어떻게 수익을 잘 챙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을 봤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무섭죠. 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는데 무서워요. 그러면 조금씩 파세요. 예. 그러면 전혀 안 무서워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다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적정한 어떤 추격 매수로 샀다거나 수익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무서우면 정확한 매매가 안 됩니다. 손 떨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올라갈 때마다 10% 팔든지 20% 팔든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무섭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매매 방법, 또 이제 분봉 매매를 해서 오늘 또 수익을 챙겼던 종목의 좀 디테일한 내용은 또 아침 방송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오늘 방송 사고 몇 개 나왔는데, 맞죠? 이쁘게 봐주세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예, 너무 작아요, 요즘에. 좀 눌러주세요, 좀. 예, 감사합니다.